KF-21 전투기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핵심 기술을 얼마나 자체적으로 확보했는가입니다. KF-21은 이 부분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A사 레이더와 같은 핵심 장비를 국내 기술로 개발했다는 점은 단순한 성능 확보를 넘어 기술 자립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전투기에서 레이더는 눈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표적 탐지와 추적, 다중 교전 능력까지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 장비를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개발했다는 점은 기술 수준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장비 운용의 자율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전략적 가치가 큽니다. A사 레이더 개발 과정은 단순한 부품 제작이 아니라 고난도의 통합 기술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수천 개에 가까운 송수신 모듈을 안정적으로 제어해야 하며 고속 데이터 처리를 위한 연산 능력도 필요합니다. 전력 관리와 발열 제어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복합적인 기술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이 과정을 수행하면서 설계와 제작, 시험 능력까지 동시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장비를 완성한 것이 아니라 관련 기술 전반을 축적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축적된 기술은 향후 개량형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기술 이전이 제한된 상황에서 독자 개발을 선택한 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부 핵심 기술은 해외에서 이전이 제한되거나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자체 개발이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F-21은 핵심 장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장기적인 운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외부 환경 변화에 영향을 덜 받는 구조를 구축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체계 통합 능력도 중요한 성과로 평가됩니다. 전투기는 다양한 장비가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 구조입니다.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 무장 제어 장치, 비행 제어 장치가 서로 연동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요소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능력이 통합 기술입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이 통합 능력이 확보되었다는 점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한 조립 수준을 넘어 설계와 운용 개념까지 함께 구현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전투 상황에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대응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험 비행 과정에서 안정성이 검증된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수백 회 이상의 지상 시험과 수천 회에 가까운 비행 시험을 통해 기체와 장비의 안정성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실제 운용 가능성을 검증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비행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장비 간 연동과 반응 속도, 신뢰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반복적인 시험을 통해 문제를 수정하고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해외 전투기 개발 사례에서는 핵심 기술 확보에 실패하거나 일정 지연으로 이어진 경우도 존재합니다. 일부 국가는 핵심 장비를 외부에 의존하면서 운용 제한을 겪기도 했습니다. 기술 이전이 제한되면서 성능 개량이 어려워진 사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장기적인 전력 유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개발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전체 사업 방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KF-21은 자체 기술 확보를 통해 이런 위험 요소를 줄이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설계와 개발, 시험까지 직접 수행하면서 기술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한 기종 개발을 넘어 향후 항공기술 발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반입니다. 전투기 개발 경험이 쌓일수록 다음 단계 개발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산업 전반의 기술 수준이 함께 상승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KF-21 기술 자립은 단순히 특정 장비를 자체 개발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체 구조를 이해하고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는 센서 융합과 데이터 처리, 장비 간 연동 기술이 함께 발전했습니다. 이는 실제 전투 상황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여러 장비에서 수집된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판단하는 능력이 전투 효율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정보 처리 속도와 정확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환경에서 이 능력은 생존성과 직결되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A사 레이더를 포함한 핵심 장비의 국산화는 운용 자유도를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외부 기술에 의존할 경우 업그레이드나 성능 개선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체 기술을 보유할 경우 필요에 따라 기능을 개선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전력 유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상황 변화에 맞춰 장비 성능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은 실전 운용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해외 전투기 사업에서는 기술 의존도가 높아 발생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핵심 부품을 외부에서 공급받는 구조에서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부품 공급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면서 전력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기술 자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근거로 활용됩니다. 단순한 성능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 차원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KF-21은 국내 기술 기반을 통해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방향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레이더와 전자장비, 통합 제어 장치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국산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비용 절감 효과를 넘어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외부 환경 변화에 영향을 덜 받는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기술 축적이 반복되면서 후속 개량과 성능 향상도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좋은 사례로 평가되는 부분은 시험 과정에서의 안정적인 성과입니다. 단계별 시험을 통해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체와 장비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시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를 수정하고 성능을 개선하는 과정은 기술 축적의 핵심입니다. KF-21은 이 과정을 통해 실제 운용 가능성을 점진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축적된 데이터는 향후 개량형 개발에도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 일부 개발 사업에서는 시험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일정이 크게 지연된 사례도 있습니다. 기술 통합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해 추가 비용과 시간이 필요했던 경우입니다. 이런 사례는 통합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한 개별 장비 성능만으로는 전체 전투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된 것입니다. 통합 과정의 완성도가 전체 전투기 성능을 좌우한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KF-21은 설계와 통합, 시험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면서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각 단계에서 축적된 경험이 다음 단계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개발 효율성을 높이고 위험 요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술 축적이 반복될수록 안정성도 함께 향상됩니다. 개발 과정에서 얻어진 노하우는 향후 차세대 항공기술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KF-21은 기술 자립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사례로 평가됩니다. 핵심 장비 확보와 통합 능력, 시험 검증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투기 개발을 넘어 국가 기술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KF-21이 대량 생산 단계에 진입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생산 물량이 늘어난다는 의미를 넘어서 국가 항공 전력이 구조적으로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음을 뜻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전력 보강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전투기 전력 유지 체계를 구축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험 비행을 통해 축적된 500회 이상의 운용 데이터는 향후 양산 기체의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핵심 자산으로 활용됩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 검증된 결과가 생산 공정에 반영되면서 기체 간 성능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 생산 체계는 장기 운용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양산 단계에 들어서면 조립 공정, 시험 절차, 품질 점검 체계가 보다 표준화된 형태로 운영됩니다. KF-21 사업은 이미 2단계에 맞춘 생산 인프라와 자동화 설비, 정밀 검사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반복 생산을 통해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항공우주 산업을 중심으로 구축된 생산 관리 체계는 일정 관리와 품질 통제를 동시에 강화하는 구조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고 불량률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단가 안정화와 납기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국내 업체 중심의 공급 구조가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기체 구조물, 항공전자 장비, 통신 장비, 전자전 장비, 각종 센서 구성 요소가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공급되면서 생산 일정 관리와 기술 축적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품 개발부터 시험, 양산까지 하나의 체계로 연계되면서 기술 노하우가 국내 산업 전반에 축적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전투기 사업과 비교했을 때 장기 운용 안정성 측면에서 큰 장점으로 평가됩니다. 해외 전투기 도입 사례를 보면 핵심 부품을 외국에 의존하는 구조로 인해 생산 일정이 반복적으로 지연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품 공급 차질이나 기술 지원 문제로 인해 수개월에서 수년 단위로 납기가 밀리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또한 정치적 상황 변화나 수출 통제 정책으로 인해 부품 수급이 중단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산 부담이 증가하고 전력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구조는 전투기 도입 이후에도 지속적인 불안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KF-21은 국내 중심 공급 구조를 바탕으로 이러한 위험 요소를 상당 부분 줄이고 있습니다. 생산 일정과 품질 관리 주도권을 국내에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변수에 따른 충격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 정비나 부품 교체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장기 전력 운용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경쟁력이며 실전 대비 태세 유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운용 측면에서도 대량 생산 단계 진입은 교육과 훈련 체계 안정화로 이어집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체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면 조종사 양성 과정과 정비 인력 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역시 안정적인 기체 확보를 바탕으로 단계별 훈련 프로그램과 숙련도 향상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훈련용 기체 확보, 예비 부품 관리, 정비 매뉴얼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전력 유지 효율이 지속적으로 향상됩니다. 이는 곧 실전 대응 능력 강화로 연결됩니다. KF-21의 시험 비행 성과는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해외 도입국들은 단순한 성능 수치나 재원표보다 실제 운용 실적과 장기간 검증 데이터를 더욱 중요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500회 이상의 시험 비행 기록은 KF-21이 충분한 검증을 거친 전투기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환경과 조건에서의 시험 결과는 잠재 수입국들에게 높은 신뢰도를 제공합니다. 이는 국제 방산 시장에서 경쟁 기존과 차별화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개발 단계에서부터 축적된 방대한 운용 데이터는 향후 개량형 개발과 성능 향상 사업에도 적극 활용됩니다. 레이더 성능 개선, 무장 연동 확대, 전자장비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기존 데이터가 기반 자료로 활용되면서 개발 효율과 완성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개량 일정도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2025년 10월 말까지 진행된 시험 비행 결과를 바탕으로 KF-21의 대량 생산 단계 진입을 공식화했다는 소식은 국내 항공 방산 산업이 오랜 준비와 검증 과정을 거쳐 실질적인 결실 단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 시험기 6기를 운용하며 지금까지 약 500회 이상의 비행을 완수했다는 점은 단순한 시범 운용 수준을 넘어 실제 작전 투입을 전제로 한 실전 운용 단계에 가까운 검증 수준까지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성과가 아니라 수년에 걸친 체계적인 계획과 반복적인 개선 과정을 통해 축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결코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닙니다.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시험 비행은 기체 구조 안정성, 비행 제어 장치의 신뢰성, 항공전자 장비 간 연동 상태, 센서 융합 성능, 무장 연계 운용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단순히 이륙과 착륙만을 반복하는 과정이 아니라 다양한 고도와 속도, 기상 조건, 전술 환경을 가정한 복합적인 시험이 병행됩니다. 수백 차례의 비행만으로도 상당한 데이터가 축적되는데 1500회 이상이라는 기록은 개발진과 시험 조종사, 정비 인력, 연구 인력이 장기간에 걸쳐 유기적으로 협력해왔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성과의 중심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안정적인 개발 관리 능력과 체계적인 사업 운영 구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험 일정이 장기간 유지되면서도 큰 차질 없이 운영되었다는 점은 제작 공정과 품질 관리 체계, 부품 공급망 관리, 기술 검증 시스템이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단기간 성과에 집중하기보다 단계별 검증과 보완을 반복해온 방식이 지금의 성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향후 개량형 개발이나 후속 사업에서도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KF-21 시험 비행은 단순히 기체를 띄워보는 과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작전 환경을 최대한 현실적으로 반영한 조건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고속 영역에서의 안정성 시험, 적어도 침투 비행 검증, 장거리 항법 시험, 레이더 및 전자전 장비 연동 시험, 무장 장착 상태에서의 비행 특성 평가 등이 반복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또한 공대공 및 공대지 임무를 가정한 전술 시나리오 시험도 병행되면서 실전 운용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설계 단계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발견되고 개선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같은 데이터 축적과 보완 과정이 충분히 누적되었기 때문에 대량 생산 단계 진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공군 운용 측면에서도 이번 성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시험 비행 단계부터 대한민국 공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실제 작전 환경에 맞춘 요구사항이 개발 과정에 자연스럽게 반영되어 왔습니다. 조종사의 조작성 평가, 조종석 인터페이스 개선, 정비 편의성 검증, 부품 교체 효율성 분석, 장기 운용 비용 평가 등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실전 투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능 검증을 넘어 실제 전력화 이후의 안정적인 운용까지 고려한 개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전투기 개발 사례를 살펴보면 시험 비행 횟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양산에 돌입했다가 품질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정치적 일정이나 예산 문제, 전략적 판단에 따라 충분한 검증 없이 생산을 서두른 결과 기체 결함 수정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입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력화 일정이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전투 준비 태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가 존재합니다. 심지어 일부 사업은 신뢰도 하락으로 인해 해외 수출 경쟁력까지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반면 KF-21은 시험 비행 단계에서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한 뒤 양산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안정성과 사업 신뢰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단기간 홍보용 성과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운용 준비 상태와 기술 완성도를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이는 국내 방산 사업이 점차 성숙한 관리 구조와 장기적 전략 체계를 갖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산 장거리 공대지 유도미사일 분리비행 시험 성과는 실제 작전 운용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현대전장에서 공대지 임무는 과거처럼 단순히 목표 지역을 타격하는 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장거리에서 정밀하게 핵심 표적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조종사가 적 방공망에 깊숙이 진입하지 않고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수단이 바로 장거리 유도 무장입니다. KF-21에 해당 무장이 본격적으로 적용될 경우 작전 반경과 임무 범위는 기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됩니다. 먼 거리에서 표적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종사의 생존성이 높아지고 전투기 손실 위험도 구조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전력 유지 비용을 절감하는 수준을 넘어 장기적인 전력 운용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무장을 하나 추가하는 개념이 아니라 공군의 작전 개념 자체가 보다 입체적으로 진화하는 과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험 성공은 대한민국 공군의 운용 전략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실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무장 운용 방식, 전술 교리, 훈련 체계가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종사와 정비 인력이 개발 단계부터 시험 과정에 참여하면서 현장에서 실제로 요구되는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설계와 개선 과정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실효성 높은 전력을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특히 장거리 공대지 무장은 작전 계획 수립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기존에는 특정 기종이나 특정 무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작전 선택의 폭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KF-21과 국산 무장이 안정적으로 결합되면 다양한 시나리오에 맞춘 유연한 작전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전시 상황뿐만 아니라 평시 억제력 유지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해외 전투기 도입 사례를 살펴보면 무장 통합 문제로 인해 장기간 전력 공백이 발생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일부 국가는 첨단 전투기를 도입하고도 무장 연동 실패로 인해 수년간 제한된 임무만 수행해야 했습니다. 특히 외국산 무장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는 기술 지원 지연, 부품 공급 문제, 정치적 변수로 인해 개량 일정이 반복적으로 흔들리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기대한 수준의 전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KF-21 사업은 구조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산 무장을 중심으로 운용 체계를 구축하면서 성능 개선과 개량 주도권을 국내에서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고 향후 수십 년간 안정적인 전력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장거리 공대지 유도미사일 개발은 국내 방산 기술 수준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도 알고리즘, 항법 장치 정밀도, 전자 대응 능력, 통신 안정성 기술이 동시에 발전하면서 종합적인 정밀 타격 역량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단일 무장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해상 타격 무장, 복합 유도 무장, 무인 전력 체계 개발로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중심으로 한 협력 구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관, 제작사, 협력업체가 시험 데이터와 기술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면서 문제 발생 시 신속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업 구조는 개발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출 경쟁력 측면에서도 이번 성과는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는 국가들은 기체 성능뿐만 아니라 무장 자립도, 유지 지원 구조, 장기 운용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KF-21은 기체와 무장을 동시에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장기 신뢰도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국제 방산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내 개발 방식의 또 다른 강점은 지속적인 성능 개선 구조가 이미 정착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입니다. 분리시험, 비행시험, 실사격 시험을 반복하면서 축적된 데이터가 차기 개량과 성능 향상에 즉각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환 구조는 단기간에 형성되기 어려우며 오랜 시간에 걸친 경험과 신뢰 기반 협력이 뒷받침되어야만 구축될 수 있습니다. KF-21과 국산 무장 개발 사업은 이미 이러한 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